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하반기 시작하는 7월 1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좀 둘러봤고요. 기술인들이 확실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소식을 2000하고도 50개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주제가 무슨 주제냐면은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삼성전자 12단 HBM3E를 지난 2월 말에 기업에서 최초로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샘플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아마도 한 금요일 정도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주들한테 아마 크게 많이 추궁을 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6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주주가 467만 2130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500만에 가까운 삼성전자 주주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이 투자자들한테 지금 가장 그 핫 이슈인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삼성전자 467만 주주와의 약속을 지켜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실적 설명회에서 그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3E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거는 8단이 아니라 12단 12층짜리 HBM3E를 2월 말에 업계 최초로 샘플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다가 샘플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2분기 말부터 그러니까 6월 말이죠.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벌써 7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에 대해서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 초에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누가 발표를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4월 달에 실적 설명회에서 약속을 미처 못 지켰으니까요. 만일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하고 납품이 예정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7월 며칠부터 납품이 된다거나 이런 그 통보라도 받았다면은 얘기가 다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소식이 전혀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 업계 최대 용량 36기가를 얘기를 합니다. 36GB HBM3E 12단 DRAM을 개발했다. 2월 말 얘기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실적 발표에서 2월 달에는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큰 게 뭐냐면 HBM 납품 이슈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파운드리 GAA 3나노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사실은 HBM입니다. HBM을 작년 9월부터 HBM3를 납품할 거다. HBM3E를 납품할 거다.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지금 완전히 빈 공약이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AI 가속기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를 지금 좀처럼 통과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된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수많은 가능성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도 지금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의 김광진 그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는 AI발 메모리 업사이클에서 과도하게 소외된 상태다. 참 삼성답지 못한 얘기죠.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6월 28, 29, 30일 날 만일 배에 선적이 됐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해당 제품을 배에 싣는다면 배에 싣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다 비행기에 이렇게 해서 수출이 되는데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배에 싣거나 비행기에 싣거나 선적하는 순간 매출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 지나가기 전에 5세대 제품을 선적하기만 하면 실적 설명회에서 했던 것처럼 주주와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죠. 그런데 선적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선적했다 그러면 삼성이 그냥 이렇게 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신문이 이제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HBM의 이제 생산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이걸 보면 참 속이 터집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막내거든요. 근데 HBM은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세 군데입니다. 딱 세 군데. 근데 마이크론은 점유율이 뭐 10% 훨씬 이하라서 얘네들이 지금 뭐 2인자 노트하고 치고 올라오고 이러지만은 얘네들 뭐 존재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4년 12단을 양산 2분기 중에 양산을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양산을 할 것이라 그랬지만 아직 모릅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8단은 이미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또 보니까 HBM3E 12단 HBM3를 3분기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면 HBM3E 12단이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 가속기인 블랙웰이 하반기에 이제 나올 건데 그 하반기에는 HBM3E 12단이 들어가는 거죠. 마이크론도 메모리 반도체의 막내 존재감도 많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HBM3E 8단을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지금 양산하고 지난 그 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매출이 잡혔어요. 매출이 잡혔는데 지금 삼성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삼성이 HBM3 12단을 제품을 양산을 하기를 위해서 칼을 갈고 있다는 거죠. 칼을 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죠. 제발 칼 좀 그만 갈고 이제 콜 통과와 납품 소식을 알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한 가지가 아니고 HBM3도 있고 HBM3E도 있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요 HBM3E가 SK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부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HBM3 정도의 제품이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삼성전자도 HBM2E 정도까지는 잘 만들고 수출도 대법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가가치 이런 HBM이 이제 자꾸 수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본다면 HBM3E가 하반기에는 HBM 시장의 한 50% 이상을 점유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를 좀 한번 읽어보면은 삼성전자가 지난 2월 달에 세계 최초로 이 업계에서 최초로 36GB 용량의 HBM3E를 12단 제품을 샘플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지금 과정이 있는데 뭐 로이터에서는 퀄 테스트에 뭐 실패했다, 페일 이런 말을 쓰고 있고 그런데 뭐 지난주에 또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뭐 디자인이 그러니까 뭐 재설계를 해라, 스택을 바꿔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뭘 이렇게 좀 성능이 개선된 거 뭐 이걸 지금 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만 본 그 계약 절차를 밟고 얼마큼 발주를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콜 테스트가 그래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줄에 보면
HBM 품질 인증 퀄 테스트는 한 번 하는데 보통 1000시간이 든답니다. 그래서 24시간 풀 가동하면 최소 40일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 HBM의 HBM3E에 여기에 다양한 스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스펙에서 만일 그 통과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제품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성능을 또 개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통과돼서 그게 또 막히면은 또 이렇게 또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40일이 60일이 되고 80일이 되고 100일이 되고 몇 달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삼성이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그 품질을 지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뭐 여기에 다 드러났죠. 문제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엔비디아 요구 기준에 맞출 수 있는가.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다 밝혀진 게 있지만은 전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발열 문제. 발열 문제가 나면 당연히 전력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기준에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얼마 전에 설계라든가 공정 과정에서 인력을 뭐 100명, 뭐 특공대를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도 신문에 이렇게 났었는데 크게 2번 났었죠. 우리나라 이제 그 인터넷 신문인 게 이제 알파 경제라고 있어요. 이 알파 경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엔비디아, 삼성 HBM 이 12단 일부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이러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이 알파 경제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만에 이 기사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그걸 받았었던 그 매체의 그 기사는 아직까지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정말이었을까 찌라시였을까 했는데 외신 중에서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BOA가 투자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 투자 보고서 쇼킹하게 나온 거죠. 영어 원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가 뭐 번역기로 돌려본 건데 이렇습니다. 엔비디아는 D램 다이, 그러니까 HBM을 만드는데 기본 다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D램 다이를 재설계를 하거나 리디자이닝이라고 했죠. 재설계를 하거나 적층 솔루션을 개선한 후,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위에 보면은 스태킹 솔루션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적층, 스태킹, 쌓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HBM은 지금 8층, 8단으로 나오는데 SK 하이닉스가 3분기부터 12층짜리 HBM3를 대량 생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삼성이 엔비디아에 샘플로 준 HBM은 12단입니다. 근데 이 12층을 쌓는데 삼성전자의 방법하고 SK 하이닉스의 방법이 조금 다르고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장비, TC 본드라고 그러죠. 그 장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뭐라 했냐면 DRAM 다이를 새로 설계를 하든가.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삼성이 D램 30년 1등을 하던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자사에서 만든, 삼성에서 만든 D램을 재설계하라고요?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죠. 근데 안 할 수는 없죠. 자, 재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적층 솔루션, 그러니까 스태킹, TC 본드죠.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본드를 바꾸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여기에서 지금 삼성이 일본의 신카와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TC NCF 방식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머프 방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한미 반도체에 TC 본드를 쓰든지 그러라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다 개선하는 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첫 방송으로 드렸지만은 한미반도체가 삼성하고 오퍼를 냈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듀얼 타이거라는 TC 본더가 아마 삼성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공시가 날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은 이 적중 솔루션은 개선을 했다 치고 그럼 또 재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재설계.
그러면은 이 D램 다이를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재설계가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적층 솔루션, 그럼 뭐 DC 본드를 바꾸거나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돈만 들인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한번 신문에 났었어요. 왜냐면은 싱카와의 TC 본드를 한 100여 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걸 다 빼고 한미 반도체에 듀얼 타이거를 집어넣는 거, 그건 돈과 시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D램 다이를 가장 기본적인 D램 다이를 재설계하라 하니 삼성 입장에서는 참 힘든 거죠. 이거는 이제 지난 뭐 4월 달에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정말 이렇게 사인을 했잖아요. 젠슨 어프로이드 승인했다.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승인했다고. 이게 삼성의 HBM3E 12H라고 써놓은 거 이거잖아요. 이거는 SK 거고요. SK 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수요를 이 공급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거든요. 정말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물량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는 절대 지금 이 시장을 만족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SK 하이닉스의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HBM을 더 만들어 달라.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정통한 관계자는 엔비디아 측에서 SK 하이닉스에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확대해 달라고 압력을 놓고 있지만 캐파가 그게 다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삼성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은 삼성이 가진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량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은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여기 평택 캠퍼스도 마찬가지죠. 어마한 물량, 그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스펙이 못 맞춰주고 있으니까 이 하나도 납품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뭐 이렇게 HBM을 받고 마이크론 뭐 물량은 그거는 뭐 거의 뭐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적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삼성전자가 빨리 HBM3 이 시장에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빨리 만들어 달라, 만들면 우리가 사주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미국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참 시장이 이게 좀 그게 있어요. 왜냐면 범용 D램 매출 총 이익률, 그래 하나를 팔았을 때 이익이 얼마나 되냐? 36에서 37%예요. 근데 HBM이 29에서 30%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은 HBM은 범용 D램에 대해서 6배 이상 높아요.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마이크론의 HBM이 29에서 30%밖에 안, 일반 범용 D램보다 수익률이 더 못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론의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수율이 지금 엄청 힘들다는 거죠. 근데 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에 TC 본드를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발주를 주고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 그럽니다. 리드 타임을 생각하면은 한미 반도체의 TC 본드가 마이크론에 도착해서 그 라인에 투입된 거는 아무리 봐도 6월 하순, 중순, 빨라야 중순, 중하순이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의 그 HBM은 어디에서 만들고 있냐면은 대만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에서 만든 TC 본더가 대만으로 가서 라인에 들어가서 세팅이 되고 아마 그게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HBM 수익률이 29에서 30%밖에 안 난 거죠. 하물며 삼성 입장에서 보면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존재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납품은 하잖아요. 납품하면서 이제 그 한미 반도체에 듀얼 타이거 TC 본드가 들어갔으니까 쟤네들이 수율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근데 삼성은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자, 요 그림이 뭐냐면 5월 정도에 나와 있는 일본에서 HBM을 분석한 거거든요. 자, 이래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HBM2는 가격이 73달러. 그 다음에 HBM2E, 요거는 삼성이 아직도 잘 만들고 있어요. 157달러. 그 다음에 HBM3
여기서부터 지금 삼성이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근데 SK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233달러. HBM3E 지금 SK가 납품하고 있고 일부 마이크론이 납품하고 있는데 372달러. 그 다음에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HBM4는 56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HBM2에 비해서 이 HBM4는 어마하게 높은 가격이죠. 이 시장을 삼성이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제 블로그를 보면은 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또 하나 달았습니다. 어차피 저도 뭐 평택 캠퍼스에서 일을 하고 삼성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의 전설적인 감독 빌 상클리의 명언입니다. 이 말은 뭐 축구에서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도 많이 나오죠. 왜 이 말을 제가 썼냐 하면 작년입니다. 23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30년 60일 동안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격철한 말도 나오고 있고 뭐 대단한 수식어가 다 나와 있지만 그런 수식어가 지금 무색할 정도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면은 아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HBM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저 위에 한번 BOA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BOE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설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적층 솔루션을 개설하면은 3분기 또는 4분기에 HBM3의 검증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빠른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주들과의 약속 2분기에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삼성이 저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량 깡패예요. 물량의 힘은 삼성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요게 이제 7월 초 아마 다음 주 정도 실적 발표는 이번 주에 나올지 모르지만은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이 더 중요한 거죠. 전화 인터뷰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HBM3 12단 제품을 콜 테스트가 어떻게 되고 있고 엔비디아에 언제쯤 납품이 될 거라는 언급이 있을 거예요. 없다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가 되든 아니면 다음 주 초가 될 때 이 실적 컨퍼런스 콜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오면 제가 바로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가 삼성에 대해서 HBM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HBM3E 12단이 엔비디아로부터 품질 승인을 받는다면 주가가 재평가에 확실한 계기를 마련할 거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8만원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럽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굉장히 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삼성이 안 올라가죠. HBM을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납품 소식이 들러오지 않는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맨날 그렇게 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HBM뿐만 아닙니다. DDR5도 그렇죠. 지금 또 서버용 D램도 그렇죠.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이 GAA 3나노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3나노 수율이 20% 이하라는 등 엑시노스 2500의 수율이 20% 이하라는 이런 말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일단은 이거 HBM3 12단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정리해 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삼성전자가 HBM3E 12단 콜 통과를 언제 나오는지, 언제 납품 소식이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균 소장이 고독 달팽이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첫 방송 업로드했고 벌써 오전에도 하나를 올리고 좀 자주자주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자주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즉시 이렇게 업로드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고독 달팽이 유튜브에 자주자주 올려서 반도체 소식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 소식을 자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3 예, 이제 그 내부 마감 공사 확정된 소식을 또 드렸고, P5 그린동 복합동 154동에 대한 소식도 제 블로그에 올려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에서 6기까지 이 반도체 공장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상세히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